안녕하세요. 기업의 QA 프로세스와 산출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기업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 사례를 알아보는 건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설계, 실행, 종료 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 첫 번째, 설계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산출물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실행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산출물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셋째, 종료 단계에서 수행되는 활동과 산출물을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입니다. 기업의 품질관리 프로세스 사례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요청 및 합의, 분석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오늘은 설계, 실행, 종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첫 번째로 기능 리스트라는 걸 작성하게 되는데요. 기능 리스트란 예를 들어서 로그인, 로그아웃과 같은 기능이 될 수도 있고 회원가입, 회원 탈퇴와 같은 기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 리스트를 전부 작성하고 이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은 영역별로 A라는 사람이 작성하고 B라는 사람이 작성을 할 수도 있는데요. 서로 작성한 영역에 대해서 동료가 검토해주는 동료 검토를 거쳐서 최종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사용하는 양식이고요.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를 작성하고 가장 큰 기능 대분류와 그 다음에 기능 중분류, 기능 소분류를 만들어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로그인 기능에 대해서 UI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그 다음에 입력값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 아이디 패스워드가 일치할 때, 불일치할 때 경우를 나누어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한 내용입니다. 인풋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면 아이디 인풋 박스 마우스 우측 버튼을 클릭하면 커서가 활성화될 거고요. 아이디 인풋 박스 동작이 된다라는 걸 확인을 한 후에 키보드 입력 10바이트까지 해보고 숫자 영문 입력이 가능한지 해본 후에 테스트 결과를 작성하도록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유효성 검증을 추가해야 된다라고 한 이 비고는 동료 검토 결과를 작성한 란인데요. 실제 A라는 사람이 작성한 테스트 케이스라고 했을 때 B가 검토하고 난 후에 의견을 작성해 준 것입니다. 이 테스트 케이스에서는 유효성 검증을 하고 있는 TC가 빠져 있기 때문에 추가해 달라라는 의견을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 작성 도구를 살펴보았는데요. 기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소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엑셀을 사용하고 있고 대규모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테스트 A를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엑셀과 쉐어포인트를 혼합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각각 살펴보면은 엑셀은 소규모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면서 일회성으로만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사용을 하고요. 이 특징은 사람들한테 실시간 공유를 할 수 없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소규모의 1인 프로젝트, 1인 QA에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좀 확장이 되어서 좀 규모가 생긴 경우에는 엑셀이랑 쉐어포인트라는 거를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 쉐어포인트를 연계를 하면은 엑셀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QA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접속을 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실시간으로 서로 작성할 수 있지만 테스트를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도 ETC에 접속을 해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레일의 경우는 엑셀을 넘어선 테스트 전문 도구인데요. 이 전문 도구를 사용을 하면은 설계뿐만 아니라
설계된 케이스를 재사용하게 도와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 테스트가 진행이 되는 경우 진행도 확인이나 테스트 결과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기능까지 전부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위한 전용 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이 화면은 쉐어포인트인데요. 엑셀과 쉐어포인트를 연계해서 사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우측에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 사용자 A라고 했을 때 동시에 접속하고 있는 B라는 사람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갱신을 했는지 바로바로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시트에서 여러 명이 공동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TC를 다수의 인원이 함께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넘어가서 이 화면은 테스트 레일인데요. 테스트 레일에서는 테스트 케이스 진행도를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진행이 되고, 실제로 테스트 케이스가 몇 개 패스됐는지, 몇 개 페일 됐는지, 몇 개 블락 됐는지, 몇 개 진행되지 않았는지, 진행할 수 없는 케이스는 몇 개인지 등을 기록해서 그래프로 보여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전체 케이스 비율이 나오는 공간을 보면 939개의 케이스 중에 549개가 언테스티드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58%가 지금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살펴보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누어서 뎁스가 들어가게 되고, 이 로그인 UI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타이틀은 이렇고 케이스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라고 나누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를 살펴보면은 한국에서 접속할 때 로그인 UI, 러시아에서 접속할 때 로그인 UI, 해외인 러시아, 중국, 일본 외 국가에서 접속할 때 UI를 나누어서 작성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테스트 케이스를 여러 개의 조건이 있는 경우, 사전 조건이 있는 경우 각각으로 나누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기능 리스트를 살펴보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대분류에서 홈 화면에서 제공하는 기능 중 회원 관련된 기능을 살펴보면 로그인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로그 아웃이 있을 수 있고, 회원 가입이 있을 수 있고, 탈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는 사소한 기능이라도 소분류까지 나누어서 어떤 기능을 제공할지 전부 적고, 실제 이게 어떤 동작을 제공하는 것인지 기능 설명까지 적게 됩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하고 로그인, 진행, 이런 식으로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이것을 작성을 하는 이유는 전반적인 기능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TC를 누락하지 않기 위한 누락 방지 사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해서 QA 담당자가 신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도가 증가하게 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작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가 증가할 것이고, 그걸 바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능 리스트는 회원 관련돼서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회원 탈퇴,
와 같이 작성이 되어 있고, 회원 가입에는 실제 홈페이지를 가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드파티 앱을 통해서 가입하는, 예를 들면 G사 이메일을 통한 회원 가입, K사 메신저를 통한 회원 가입 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성을 하게 됩니다. 비고란을 살펴보면은 해당 기능은 아직 미구현 영역이기 때문에 포함하지 않는다, QA 영역에 포함하지 않는다와 같은 실제 기능을 파악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파악하면서 알게 된 내용까지 비고에 적어서 QA 진행 시 활용하게 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할 때는 테스트 유형별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실제 메신저를 PC에서도 제공하고 모바일에서도 제공하는 K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K사는 PC에서 진행되는 것과 모바일에서 진행되는 것이 서로 다를 텐데요.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할 때면 PC, 모바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유형을 나눠가지고 작성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유형에는 1번 PC, 모바일의 동작이 다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같은 PC인데 A 브라우저와 B 브라우저가 달라서 나눠서 작성을 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국가가 달라서 한국이거나 일본이거나 등등등의 사유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유형별로 나누어서 작성을 따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케이스 양식을 살펴보면 추후에 이 TC를 진행하고 결과 기록을 했을 때 바로 진행도 파악을 할 수 있게 이 영역에 서머리를 만들어서 토탈 몇 개 중에 몇 개가 패스되었고 몇 개가 실패했고 몇 개가 진행할 수 없으며 아직 진행되지 않은 건 몇 개인지, 그 다음에 나중에 진행을 위해 남겨둔 건 몇 개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실행 단계로 넘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실행 단계는 방금 설계한 테스트 케이스에 기반의 테스트를 수행하는데요. 테스트 케이스 기반 테스트를 수행하면은 산출물로는 테스트 수행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스트를 실행하면서 버그나 결함 등을 발견하게 됐을 때 결함 리포트라는 걸 작성하므로 산출물로 결함 리포트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진행되는 장기간의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중간 결과를 공유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테스트 케이스를 실행하면서 98%가 패스되었을 때 종료하겠다라는 등의 종료 조건 논의를 하고 검토하기도 합니다. 이 검토를 처음에도 하지만 중간에 한 번 더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젝트 상황에 따라서 종료 조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지 않으면 QA 종료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종료 조건을 테스트를 실행하는 중간에 한 번 더 논의하고 검토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은 중간 결과 메일이고요. 이 중간 결과 메일에는 TC 중간 수행 결과, 그 다음에 종료 조건, 합의된 종료 조건에 대해 담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 결과 메일을 보낸 후에는 다시 테스트를 하고요. 동일하게 결함 리포트도 리포팅을 하고요. 이 과정을 거친 후에 최종으로 남은 버그가 다 수정될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 거치고, 그 이후에 최종 버그가 수정되었을 때는 리그레이션 테스트라는 걸 해서 버그가 수정되면서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절차가 끝나고 나오는 산출물은 리그레이션 테스트 수행 결과입니다. 테스트 기반 테스트 수행을 할 때
윈도우 크롬에서 할 수 있고 윈도우 IE에서 할 수 있고 엣지 브라우저에서 할 수도 있는데 모든 케이스가 같은 경우라면은 영역을 나눠서 작성하지 않고 컬럼만 추가해서 TC를 재사용성을 늘릴 수 있습니다. 동일한 TC에 대해서 3개의 브라우저를 검토하고 있으므로 3번 활용되는 재사용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온 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설명했던 지라 링크를 통해 리포팅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내용의 요약을 비고란에 적어서 바로바로 TC의 결과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결과를 입력할 때는 NT, 패스, fail, NA, postpone과 같이 5가지로 나누어 작성을 하고 있는데요. NT의 경우 아직 테스트를 진행하지 않았다라는 항목으로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기 전에 모든 테스트 케이스 결과 값은 NT라고 공통으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패스의 경우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 이상이 없다라고 할 때 패스를 기록하고 테스트 결과에 한 가지라도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fail, 그 다음에 특정 사유로 지금 당장 테스트를 할 수 없거나 그 다음에 추후에 가능할 거라고 예상이 아직 되지 않는 경우에는 NA라고 처리를 하고요. 아직 테스트가 일시적으로만 중단되었고 추후에 특정 날짜까지 보류하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일 때는 연기한다 라는 의미에서 포스트폰을 체크하게 됩니다. 실제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온 결함에 대해서 리포팅을 할 때는 지라 툴을 사용한다고 했고요. 실제 지라 툴을 사용해서 버그를 리포팅하는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라 툴에서 프로젝트명은 이쪽에 작성이 되는데 이건 매번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생성하면은 항상 들어있는 값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결함을 리포팅 하는데 어떤 결함인지 선택하는 이슈 유형이라는 게 있고요. 이 이슈 유형에서 버그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버그라는 걸 선택하고 이 부분을 크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버그를 리포팅 하려고 할 때 어떤 버그를 리포팅 하려고 하는가를 한눈에 제목만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을 작성을 하는데요. 요약을 작성을 할 때는 실제 어느 기능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범주로 나눠서 템플릿 괄호 안에 사전 예약이라는 내용을 넣어주고 이 사전 예약에서 발생한 버그의 내용을 우측에 적어주게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서 사전 예약 시 유효하지 않은 핸드폰 번호로 사전 예약 등록이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 요약을 실제 결함을 요약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작성해야 됩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실제 요약 작성까지 완료됐고 이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버그를 언제까지 수정해야 되는가 기한을 작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한 밑에는 실제 이 버그가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사전 조건에서 어떤 재현 스텝으로 발견이 된 것인지 적어주게 됩니다.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서는 PC, 윈도우, 모든 웹브라우저에서 그리고 모바일, 안드로이드, iOS, 모든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모든 플랫폼, 모든 OS, 모든 브라우저 라는 것을 적어준 것이고요. 이와 같이 상세하게 적어주어야 되고 만약에 특정 OS에서만 발생하게 된다면 안드로이드 10.0 버전이다 와 같이 상세하게 작성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전 조건은 대한민국 IP로 접속했을 때인 거죠.
대한민국에서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사전 조건을 대한민국 IP로 접속했을 때라고 명시합니다. 그 다음에 재현 스텝, 사전 예약 페이지에 접속하고 핸드폰 번호 인풋 박스를 클릭하면 커서가 활성화될 거고 커서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유효하지 않은 핸드폰 번호인 010-1234-1234를 입력 후 사전 예약을 시도하면 사전 예약이 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 이미지의 경우는 좀 설명으로, 말로 설명하거나 글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렇게 했을 때 사전 예약이 되면 안 되는 건데 된 거잖아요. 그래서 리포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 결과. 만약 유효하지 않은 핸드폰 번호로 사전 예약을 하면 사전 예약이 불가능해야 됩니다. 원래는 이래야 합니다. 라는 기대 결과까지도 포함해서 버그 리포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 의심되는 영역이 있다면 QA 담당자로서 핸드폰 번호 유효성 검증 로직 확인 필요합니다와 같이 개발자에게 힌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쪽 영역이고 설명까지 완료한 후에는 그래서 이 버그를 얼마나 시급하게 수정해 주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정해서 리포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담당자, 그래서 이 버그를 누구에게 할당할지 담당자를 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에픽 링크, 한 가지의 링크에서 한 개 프로젝트 명칭에 대해서 버그를 함께 관리하기 위한, 연결해서 관리하기 위한 링크를 에픽 링크라고 하는데 이 에픽 링크에 이름도 써주게 되고 땡땡땡 게임 사전 예약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고 그 다음에 해결책, 아직 해결은 되지 않았고 생성을 하는 단계니까 해결책은 선택되지 않겠지만 이후에 해결책을 바꿀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수정됨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연기합니다. 포스트폰 등과 같이 해결책을 넣을 수 있는 해결책 란도 같이 만들어서 버그 리포팅을 하게 됩니다. 방금 결함 우선순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결함을 표현할 때는 가장 높은 빨리 해주세요의 S, 그 다음에 그래도 꼭 필요합니다의 A, B, C 등으로 등급을 나누어서 하게 되는데요. 이 등급을 부여하는 기준을 사람마다 다 다르게 가지고 있는 경우 다수가 QA 할 때 리포팅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함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 표준을 만들어서 기업에서는 이 표준에 따라서 동일하게 등급을 할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얼마나 결함이 빠르게 해결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의미하기 위한 표기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 기준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활용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S인 경우는 대분류 수준의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하위의 기능을 중분류, 소분류 등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S로 리포팅을 하고 A는 결함으로 인해 중분류 수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이건 대중소 전부 불가능할 때 이거는 중분류, 소분류가 불가능할 때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는 결함으로 인해 소분류 수준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게 테스트 기간 내 수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 B 그 다음에 C는 오탈자, 폰트 문제, 이미지 등의 사소한 결함이 있거나 그 다음에 실제 라이브나 릴리즈 전까지 수정이 되어도 지금 당장 수정되지 않아도 라이브 전에만 수정되면 되는 경우 C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여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개발자는 결함을 수정할 텐데 이 결함을 수정하는 순서에 대한 가이드는 우측과 같습니다. S급은 즉시 수정을 해주어야 하고 A급은 S결함이 존재하는 경우 S결함 수정 후 A결함을 수정하면 되고 S결함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A결함을 즉시 수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결함은 테스트 기간 내에만 수정하면 된다. 하지만 리그레션 테스트 전에 권장한다.
등급인 거고 C 등급인 경우 테스트 기간 내에 리그레션 테스트 기간 내에 수정되면 좋지만 릴리즈 전까지 수정을 권장합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결함은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요. 결함을 관리하는 프로세스, 플로우 차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버그가 발견이 되면 버그를 생성을 합니다. 결함 리포트를 생성을 합니다. 그러면 생성된 결함 리포트는 열린 상태가 되겠죠. 이 열린 상태에서 이 결함을 수정할 담당자에게 어사인 합니다. 할당합니다. 그러면 결함은 할당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결함을 할당받은 개발자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스타트 프로그레스라는 거를 클릭하고요. 스타트 프로그레스를 하면은 in progress, 작업 중이다 라는 표기로 바뀌게 됩니다. 작업을 하고 만약에 해결이 된 경우 개발자는 resolve라는 버튼을 누르고 이 결함은 resolved, 해결되었다 라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resolved 상태가 되면은 바로 자동으로 in QA가 되는데요. 결함이 해결되었다라고 했으니 결함을 리포팅한 QA에게 다시 할당을 하여서 이게 진짜로 수정되었는지 베리피케이션이랑 밸리데이션 할 수 있게 상태가 변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패스가 되면은 이 결함은 닫아지는 거고 패스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시 개발자에게 할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단계에서 전혀 수정되지 않거나 잘못 나에게 다시 돌아왔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다시 어사인을 해주기도 하는데 페일인 경우에도 어사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잘못 할당이 되어 온 경우에도 어사인을 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리고 클로즈에서 다시 오픈으로 돌아가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이 경우는 수정되었던 결함이 다른 기능을 수정하면서 다시 발생할 때 다시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어사인된, 실제 만들어서 어사인된 결함을 어사인하지 않고 온홀드 상태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번 주기에서 당장 수정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홀딩해 놓는다. 그래서 어사인된 거를 포스트폰 한다 라고 했을 때 온홀드 상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사인 상태에서 바로 홀드를 시킬 수도 있지만 작업을 하던 도중에 이건 도저히 해결을 못하겠다 라고 했을 때 온홀드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홀딩된 내용은 추후에 QA 담당자나 개발자가 함께 마지막까지 남아있지 않도록 언젠가는 꼭 해결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평생 고질적인 결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추적 관리하는 절차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방금 설명한 내용을 우측에서 살펴보면 프로세스 단계별 정의가 정의되어 있고요. 실제 프로세스, 이 단계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면 에러를 발생한 경우, 에러가 발생했을 때, 결함이 발생했을 때 내가 이거를 발견했다 라고 하면은 이 상태가 됩니다. 이 프로세스에서는 실제 내가 하는 액션은 결함을 크리에이트 하는 것이고요. 결함을 만든 다음에 오픈을 하겠죠. 이 오픈은 지라 티켓을 생성하고 결함 리포트를 등록한 상태에서 이 오픈을 한 상태에서는 어사인이라는 걸 하게 되고 생성된 것을 담당자에게 할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사인은 결함 리포트가 담당자에게 할당이 된 상태고요. 개발자가 할 수 있는 액션은 작업을 시작하는 스타트 프로그레스를 하거나 작업을 미룬다는 포스트폰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자가 스타트 프로그레스를 해서 인 프로그레스로 들어간 경우 결함을 수정하는 상태이고요.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액션은 또 두 가지입니다. 해결을 할 수도 있고 해결을 못해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해결이 되었다면 resolved 상태가 되고 결함 수정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QA에게 다시 in QA 상태로 갈 수 있게 할당을 해주고요. QA는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QA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두 가지인데요. 확인해봤더니 패스입니다. 확인해봤더니 fail입니다.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패스인 경우에는 결함을 종료하게 되고 결함이 해소된 상태가 되고, 만약에 이 클로즈 상태에서 다른 결함을 수정하면서 재발생을 하게 된다면 리오픈으로 가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verify fail이 된 경우 다시 어사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함 해결책은 수정됨, 수정 계획 없음, 중복, 재현 불가, 버그 아님, 기획 의도, 체인지도, 포스트폰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수정됨은 깔끔하게 결함이 수정되었다 인 거고, 수정 계획 없음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수정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함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이 계획을 전혀 해결할 생각이 없을 경우에 수정 계획 없음으로 클로즈 할 수 있습니다. 결함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의 경우 여러 사람이 QA를 하다 보면은 동일 내용을 리포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동일 내용을 리포팅한 경우 기존에 등록된 결함으로 확인돼서 기존 결함을 활용하고 신규로 등록한 중복 결함을 닫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재현 불가는 결함 리포트에 제시된 재현 스텝, 상세 스텝으로 결함을 재현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QA에게 할당을 하고 QA가 다시 재현 스텝을 찾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버그 아님의 경우 QA 담당자는 결함으로 판단해서 리포팅을 하였지만 기타 사유로 버그가 아닌 걸로 확인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QA 환경에서만 발생했다거나 실제 개발 환경, 라이브 환경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은 수정을 하면서 배포를 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 등등의 이슈로 일시적으로 발생을 한 거기 때문에 버그가 아니다라고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담당자가 검토를 했을 때 이 기능은 버그가 아니라, 버그처럼 보이지만 버그가 아니라 일부러 그렇게 의도한 동작입니다 라고 하기도 하며, 체인지도 기획자가 다시 살펴보니 내가 한 기획보다 QA 담당자가 말하고 있는 동작이 더 옳은 것 같을 때 기획 변경을 통해 이 기획을 변경해서 지금 동작하는 걸 맞다고 하겠습니다 라는 등의 기획 변경으로 결함이 해소되는 경우는 체인지도, 기획서를 수정한다, 문서를 수정한다의 의미로 체인지 독을 사용하고 결함을 클로즈하게 됩니다. 포스트폰의 경우 리포팅을 하였지만 기타 사유로 수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이 결함 해결책을 작성하지 않으면은 한번 만들어진 결함이 추적 관리되기 힘들기 때문에 결함 추적을 위해서, 결함 트래킹을 위해서 이슈 트래킹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책에 맞게 선택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스트 실행 단계에서는 리그레션 테스트라는 걸 수행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리그레션은 테스트가 1에서 n회차 완료된 후에 최종 QA 종료 이전 단계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능의 중요도나 복잡도, 요구되는 신뢰도, 일정, 인원 등의 리소스를 고려해서 레벨을 선택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체 기능에 대비해서 몇 %를 볼 것이냐 라는 걸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부터 Z까지의 기능을 모두 QA한 상태에서 결함도 모두 수정되었지만 이 시스템이 정말 이제 안정적인가 라는 걸 볼 때 리그레션 테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A부터 Z의 모든 기능을 다시 테스트해 볼 것인가, 아니면은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면 레벨 1, 그 다음에 70%의 기능만 보겠다 하면 레벨 2, 그 다음에 전체 대비 50%만 보겠다라고 하면은 레벨 3, 그 다음에 전체 대비 30%의 기능만 다시 보겠다라고 하면 레벨 4, 그 다음에
10%의 기능만 다시 보겠다 하면 레벨 5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인원도 풍족하고 시간도 풍족하고 그 다음에 모두 중요한 기능이라면 100%의 리그레션 테스트를 진행을 하겠지만 실제 현업에서 일정과 인원과 그 다음에 중요도가 모두 같은, 모두 높은 그런 상황의 경우는 크게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2에서 5레벨을 대부분 사용하고 1레벨의 리그레션 테스트를 진행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이런 리그레션 테스트는 다수의 도입을 통해서 기업에서 효과를 이미 검증한 상태로 자주자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이고요. 그 다음에 결함 상태, 결함일 A부터 Z까지 다 리포팅하고 다 수정되었다라고 할 때 이 상태에서 진행하는 리그레션 테스트는 사이드 이펙트를 확인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라는 게 확인이 돼요. 이 프로세스를 절대 10%만 진행할 지연정 스킵하지 않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료 단계입니다. 종료 단계에서는 여태까지 했던 품질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게 되는데요. 이 결과를 공유하게 되면 결과 보고서, 결과 메일과 같은 산출물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결과를 공유하게 된 후에 QA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QA는 어땠는지 동료들끼리 모여서 사후 리뷰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좋았던 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지,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논의하는 사후 리뷰 활동을 하고 다음번 QA 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후 리뷰가 끝나고 나서 결과 공유도 끝나고 사후 리뷰가 끝나고 나서 갑자기 잔여 이슈 트래킹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아까 지금 당장 주기 내에는 수정할 예정이 없지만 미래에 수정할 수도 있는 것을 포스트폰 처리해놓은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한 2-3달 뒤에 되기도 하고 1년 뒤에 수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포스트폰 이슈를 계속 추적 관리해야만 시스템이 개선되기 때문에 추적 관리하는 절차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포스트폰이 완료될 때까지 포스트폰 결함이 N개에서 0개가 될 때까지 추적 관리를 한 후에 0개가 됐을 때 트래킹 완료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던 N개의 이슈가 이제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메일을 보내는 게 잔여 이슈 트래킹 결과 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잔여 이슈 트래킹까지 모두 완료되면 내가 QA를 위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권한을 회수하고 권한 지급 상태 문서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한 회수까지 완료됐고 이 프로젝트에 대한 QA를 더 이상 하지 않을 때가 되면은 아카이브, 그 다음에 업무 가이드라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아카이브는 업무 산출물들을 여태까지 나온 프로세스에서 발생한 모든 산출물들을 모아서 정리해 두는 것, 그 다음에 이 업무를 하면서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 라는 가이드를 작성하는 것, 이런 산출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이 업무가 추후에 언젠가 또 재진행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언젠가 유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자료가 될 수도 있고 언젠간 담당자 변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공유를 하는데요. QA 수행 기록. 전체 테스트 1회, 리그레션 테스트 2회 진행되었다. 그래서 전체 테스트의 결과는 이 링크에 들어가면 볼 수 있고 리그레션 테스트 1회차, 2회차의 결과는 이 링크에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기록을 남겨주고요. 그 다음에 이 QA 수행으로 발생한 결함은 지라 버그 트래킹 시스템인 이 에픽 링크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명시해주게 됩니다. 결과 메일에서 또한 또 명시하고 있는 내용은 실제 결함에 바로 즉시 접근할 수 있는
키들과 요약, 우선순위, 상태를 전달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실제로 모두 닫힌 상태로 결과 메일을 공유한 베스트 케이스인 거고요. 실제는 열려있는 결함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이쪽에는 닫힌 결함들, 위쪽에는 오픈되어 있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결함들을 넣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렬은 우선순위에 따라 내림차순 정렬을 하여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의 품질 관리 프로세스를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끝내겠습니다.